안녕하세요. 앱시트 영상은 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메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할 만큼 메뉴 구성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여기 오른쪽 위에 눈 모양의 아이콘 같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 메뉴 구성을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만간 이 기능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메뉴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스마트폰처럼 생긴 아이콘은요. 이전 메뉴에서 UX에 해당하는데요. 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면 하위 메뉴로 뷰와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포맷 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포맷 룰스 선택하고요. 여기 격리 해제일 학생이라는 조건부 서식을 확인해 보면 학생 테이블을 기준으로 학생 격리 해제일이 오늘보다 큰 경우 학번과 이름에 붉은색 서식이 적용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조건부 서식은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목명을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서식이죠. 그런데 여기 자가격리 해제 메뉴에 가보면 우리가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붉은색의 서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이 적용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ER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ER 다이어그램 중에 학생 테이블과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 간의 관계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의 키를 이용해서 학생 테이블과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학생 테이블은 학번을 레이블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상에서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의 ID 학생 칼럼은 학생 테이블의 레이블로 지정된 학번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서 ID 학생이라고 하는 칼럼의 데이터는 학생 테이블에 있는 레이블, 그러니까 학번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은 현재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된 상태로 여기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 조건부 서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Format Rules라고 쓰인 곳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요. 조건부 서식을 만들기 위한 대화창이 열리고요. 앱시트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조건부 서식이 있다면 이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필요한 내용이 없다면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버튼 클릭하고요. 조건부 서식의 이름은 자가격리 학생 명단이라고 하고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은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조건은 데이터 익스플로러에서 찾아볼까요? 여기 자가격리 해제일이 오늘 날짜보다 클 때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학생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에 서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고요. 서식을 적용할 칼럼은 아이디 학생, 입력 날짜, 격리 해제일, 학생명까지, 그리고 색깔은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서식은요, 조금 크게 해보고 볼드체까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볼까요? 이제 여기 에뮬레이터 화면을 보면은 여기 마지막 행에 있는 데이터에 방금 우리가 작성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이디 학생에 해당하는 칼럼은 파란색 서식이 적용되지 않고 조금 전에 살펴본 붉은색이 여전히 적용된 상태인데요. 참조 관계로 연결된 테이블에서 레이블로 지정된 값을 가지고 올 때는 레이블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파란색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 학생 테이블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에서 학번에 적용된 서식을 지워볼까요? 그러면 레이블로 지정되어 있던 학번 칼럼의 조건부 서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파란색 서식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에 조건부 서식을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자가격리 해제 테이블 이름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아까와 비슷한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위해 만든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이름도 테스트라고 해보고요. 서식을 적용할 조건은 true라고 해보겠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고요. 방금 입력한 내용은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구분해서 true인 경우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true로 입력하게 되면 모든 값에 조건부 서식을 다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식을 적용할 칼럼은 격리 해제일 하나만 선택하고요. 색깔은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초록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클릭하면 초록색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했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 그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옆에요. 아까 없던 새로운 버튼이 생겼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요. 생성된 조건부 서식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번엔 자가격리 학생 명단이라는 이름의 조건부 서식을 아래쪽으로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요. 이상하네요. 왜 안 바뀌죠? 얼마 전까지 이렇게 해서 목록의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여기 자가격리 학생 명단이라는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고요. 딜리트 동일한 규칙을 가진 조건부 서식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생성 버튼 클릭하고요. 조건을 입력하는 곳에 동일한 수식을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요. 여기 격리 해제일에만 붉은색으로 서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서요. 붉은색 텍스트는 볼드를 적용하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가장 마지막 행에 있는 격리 해제일은 현재 2개의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 서식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우연히 알아낸 게 있는데요. 여기 한 테이블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조건부 서식은 그 이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네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가의 이름을 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로 내려가죠. 아까 제가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 서식 적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잘못된 설명 같습니다. 여기 타는요, 지금 입력 날짜에 초록색의 서식을 적용한 상태인데요. 여기 이렇게 위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인데 입력 날짜에 초록색 서식이 적용되어 있죠. 아래에 있는 파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붉은색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결국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테이블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지면 그 정렬 순서는 단순하게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는 것이고요. 그 서식을 결정하는 우선권은 조금 전에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여기 플러스 버튼 옆에요. 조건부 서식의 우선권을 재정렬하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자 여기 확인해 보면요. 여기는 타라는 이름의 조건부 서식이 아래쪽에 와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름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 그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붉은색의 서식으로 지정된 파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을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날짜가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죠. 다시 타를 아래로 내려보면 이번에는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왼쪽에 있는 목록은 조건부 서식이 단순하게 이름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는 것이고 실제로 서식의 우선권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정렬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팝업된 창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서식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약간 트릭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선택 과목 메뉴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새로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폼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넘 타입의 버튼들이 있는데 원래 폼뷰에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 초반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요. 참조 관계에 있는 하위 테이블에서 상위 테이블의 키를 가지고 올 때 레이블에 지정되어 있는 서식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 새로운 조건부 서식을 만들고요. 조건부 서식 생성 버튼 클릭하고 이번에는 선택 과목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을 하나 만들 텐데요. 수식 입력 창에 과목명이 A일 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고요. 별 모양 아이콘을 하나 선택하고요. 아이콘에 적용할 색깔 선택하고요. 텍스트에도 동일한 색으로 서식을 설정하고요.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여기 선택 과목 메뉴에서 과목명이 A인 값에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었고요.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폼 뷰에 가보면 별 모양 아이콘은 입력되어 있지만 다른 서식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삼선 메뉴를 클릭해 보면 학생 테이블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메뉴가 있는데 이 학생 테이블은요.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새로운 학생을 추가할 때 참조 관계에 있는 상위 테이블에 과목명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기하게 폼뷰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에 해당하는 내용을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복제하고요. 과목명이 B일 때 저장하고 이번에 아이콘을 하트로 바꾸고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생을 추가하기 위한 플러스 버튼 클릭하면 폼뷰에 있는 이넘 타입의 버튼에
마치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죠. 꽤 흥미로운 트릭 같은데요. 참조 관계에 있는 하이 테이블에서 이넘 타입의 버튼에 서식을 적용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출석부 내용은 아니지만 조건부 서식과 관련된 내용이라 다른 분의 블로그를 조금 참고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의 시트에 모두 입력되어 있고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날짜별로 청구를 해서 완료나 대기 상태를 나타낸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 메인 메뉴에서 서류함처럼 생긴 이 아이콘은 이전 메뉴의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데이터의 소스를 보기 위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 버튼은 새로운 가상 칼럼, 그러니까 벌초 칼럼을 추가하기 위한 버튼이고요. 이 톱니바퀴 그림이 있는 아이콘은 테이블의 일반적인 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여기 점 3개를 눌러보면 추가적인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데이터의 타입은 데이터 내용에 맞춰서 적절하게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키와 날짜를 입력하는 칼럼에는 각각 초기 값으로 유니크 아이디와 투데이 함수를 사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엔 뷰에 가볼까요? 뷰 메뉴에서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뮬레이터에 이 영역에 추가되는 메뉴들에 대한 뷰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메뉴 내비게이션은 에뮬레이터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에 추가되는 메뉴에 대한 설정입니다. 뷰를 만들 때 그 포지션을 메뉴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뷰가 이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레퍼런스 뷰는 포지션에서 레퍼런스를 선택했을 때 그 뷰에 대한 목록이 보이는 곳입니다. 우선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에서요, 더하기 버튼 클릭하면 새로운 뷰를 만들 수 있는 대화창이 열리고요. 앱시트가 추천해주는 뷰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뷰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포맷 룰스라는 시트를 기준으로 거래 내역이라는 이름의 뷰를 만들었고요. 뷰의 타입은 데크 타입으로 설정했고 뷰가 하나이기 때문에 뷰의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중앙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뷰의 타입을 데크 타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에뮬레이터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될 텐데요. 프라이머리 헤더에 품목을 넣었고요. 세컨더리 헤더에는 내용, 서머리 칼럼에는 출고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고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 타입의 뷰를 그룹화한 것인데요. 애드 버튼을 눌러서 출고일을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애드 버튼 한 번 더 클릭해서 로우 넘버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출고일별로 목록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그룹화했을 때 이렇게 그룹명에도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알려주셨는데 문제는요, 이 날짜를 클릭했을 때 여기 날짜별로 있는 목록이 모두 완료 처리되었을 때 여기 그룹명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인데요. 지금 보면 일부만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명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일부 완료된 항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명에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에서도요. 전체 내용 중에 일부만 완료 상태인데 그룹명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서 상당한 고심을 하셨는데 그분의 최종적인 선택은 그룹명을 관리하는 별도의 가상 칼럼을 만들어서 새로운 조건부 서식을 하나 더 만드셨더라고요. 좋은 해결 방법이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 완료 처리된 것이 과반수를 넘을 때 서식이 적용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드디어 그 원리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그룹화할 때 그 그룹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앱시트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을 그룹명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그룹명은 이 칼럼에서 적용된 서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선택해 보면요, 두 개의 목록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이 그룹명으로 지정되는 것이고요. 그 서식도 그대로 유지된 채 전달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룹을 보면 전체 목록 중에 첫 번째 값이 그룹명으로 지정되고요. 현재 아무런 서식도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룹명도 이렇게 서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그룹을 보면 전체 목록 중에 첫 번째 값이 그룹명으로 지정되고요. 현재 서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명에도 서식이 적용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죠.
이제 그룹명에 서식이 적용되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전체 목록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만 그룹명에 서식이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 내용처럼 가상 칼럼을 추가로 하나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같은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을 만들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규칙이 적용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요. 새로운 조건부 서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이고요. 규칙 이름은 연습 2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서식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요. 여기 출고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려내고요. 이렇게 추려낸 데이터에서 청구 칼럼에 있는 값들만 모아놓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select 함수지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 중에요. 대기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라는 값이 없다면 모두 완료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력한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출고일이 같은 데이터끼리 모은 다음에 청구 칼럼에 있는 값들만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고요. in 함수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 안에 대기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내용이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대기라는 값이 없는 경우에 서식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not 함수를 제일 앞에 사용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출고일 칼럼에 서식을 적용한다고 선택하고 붉은색, 볼드체, 취소선 이렇게 서식을 설정하고요. 1월 2일 데이터에 가보면 두 개의 데이터만 완료된 상태이고요. 첫 번째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명도 서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와서 2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완료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바꾸고요. 앱시트에 와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 볼까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완료 처리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고요. 그룹명에 가보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룹명에도 서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3일도 가볼까요? 전체 목록 중에 일부만 완료 처리되어 있고요.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3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모두 완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앱시트로 와서 데이트 새로 고침하면 두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 설정한 내용대로 모든 데이터가 완료 처리되었기 때문에 서식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룹명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명에 서식이 적용되는 원리를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조건부 서식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조건부 서식과 관련된 웬만한 기능들은 대부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출석부와 관련된 앱시트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다른 예시로 앱시트 제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